어, 오늘은 뭐 홍익출판사 버전의 책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도 사실 이 버전의 책을 안 갖고 있어서 이번 연휴 때 한번 새로 샀어. 그리고 여러 버전의 맹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글로 번역이 잘 된 그 시리즈여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맹자는 누구인가라고 하고 맹자라고 돼 있지만 이름은 맹가야. 대체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 맹자의 이 초상화를 볼 때마다 이게 누구의 초상화인지는 뭐 얼굴을 보고 그렸는지 상상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초상이지만 어쨌든 맹자의 그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초상이라고 늘 생각해. 눈도 이렇게 눈매도 좀 매섭고 좀 날카롭고 이 후덕한 이 인자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운 그런 인상인데 맹자의 책을 읽다 보면 어, 아까도 우리 그 친구랑 얘기했지만 맹자가 쉽지는 않다. 쉬운 사람은 아니다. 왕들한테도 아주 표독스럽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어, 이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린 건 그런 거야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어, 두루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가라고 하는데 어, 유가 혹은 유학이라고 하지 뭐 유교라고도 하고 어, 뭐 선비유 뭐 이렇게 하는 유가 대체로 그 제사를 지내고 예법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감으로 느끼는 육아인데, 육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의 어, 제자, 백가, 온갖 선생님들과 온갖 그 전문가들, 선생님이지. 온갖 선생들과 온갖 그 여러 선생과 온갖 전문가들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통일되지 않고 전국 시대 다음에 진시황이 어, 진나라로 통일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시대에 어떤 나라마다 추구했던 것은 부국 강병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자 되고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가 통일된 중국을 차지할 수 있는지가 각 나라들의 관심사였고 그러면서 분열된 이 중국이 서로 전쟁을 끊임없이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인데 춘추 시대 때 공자라고 하는 이름 공군데 공자가 어 극기 복례라고 하는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해서 복례 예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극기복례라는 예절을 중시하고 인을 강조하는 어, 사랑이지. 그래서 효라든지 충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들을 만드는데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전국 시대의 맹자가 이제 두 번째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그래서 유학을 우리가 공맹지도, 공맹의 도리라고 부르지. 공자맹자의 도다. 그래서 공자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맹자를 아성이다. 버금 두 번째 성인이다. 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넘버 원은 공자고 넘버 투가 맹자인 사상이 어, 이 유학이고 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을 제공한 사람이 맹자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맹자는 전국시대 초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공자의 손자인 중용을 편찬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중용의 23장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을 이번 주에 시험 본다고 했지요. 이 중용 23장을 쓴 이 중용을 쓴 자사라고 하는 자사자라고도 하는데 자사라는 공자의 손자의 그 문하에서 아마 자사의 제자의 제자 정도에서 맹자가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맹자는 제자백가의 시대였다 읽어보기 바라고요. 맹가고 추나라 지방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엄마가 세 번 이사했다. 이게 맹모 삼천 지교. 맹자 엄마가 세 번을 옮겨갔다. 옮길 천자 천도할 때 걔가 천선할 때 옮길 천자인데 이 집을 몇 번이라도 이사를 해가면서까지 자식을 교육시킨 사람이니까 교육열 대단한 부모 밑에서 아니 엄마 밑에서 다 자랐다고 할 수 있죠. 어, 그다음에 그 중도의 공부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배를 잘랐다라고 해서 이거는 맹모 단기지교라고 하는데 하루는 맹자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너 공부가 완성됐냐? 라고 해서 완성까지는 안 됐다. 그랬더니 짜고 있던 배틀의 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맹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짜다만 배틀의 배처럼 쓸모없게 되는 거다.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그래서 이 맹자의 책들을 읽다 보면 맹자는 그 뭔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사상가라는 점에서 이런 그 맹모 단기지교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고 끝까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맹자의 사상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해설자들도 있습니다. 맹자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있는데 오늘은 주요 사상들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어 그리고 어 그 중요한 에피소드 몇 개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맹자의 왕도 정치라는 게 있는데 왕도 정치의 반대는 패도 정치라는 게 있어. 패도 정치는 권력이라든지 힘으로 백성을 복종시키는 정치야. 맹자에 의하면 왕도 정치, 인과 의로서 정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왕도 정치고 훌륭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 저절로 밑에 사람들이 그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자 해서 자발적으로 본받고자 해서 마치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들이 배우듯이 좋은 성인이 정치를 하면 당연히 백성들은 따로 형벌이나 이런 그 강압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왕도의 정치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공포로서 두렵게 해서 형벌로 무섭게 하고 강제로 시키고 강제로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패도 정치인데 하늘이 왕도를 하라고 왕도 정치하라고 임금을 왕을 세웠는데 왕이 왕도를 하지 않고 패도의 길을 가면
역성혁명. 하늘이 혁은 고친다는 뜻이고 명은 이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하늘이 명령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누구로? 왕도를 할 만한 패도를 할 만한 왕한테 권력을 뺏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놈한테 성씨를 바꿔가지고 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혁명한다. 레볼루션 한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부모 같은 정치, 위대한 정치, 인의의 이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무력만의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런 정치는 하늘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정치하는 패도하는 왕들은 그 천명을 옮겨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 맹자의 역성혁명 이론을 바탕으로 고려의 왕씨가 정치를 패도하고 잘 못하니까 이성계 이씨로 성을 바꾸는 혁명을 통해서 조선이 세워진 것이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런 맹자의 사상에 기반해서 조선을 세운 사람이 디자인한 사람이 이성계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고려 말에 그 선비였던 정도전이 유배지에서 친구인 정몽주가 맹자를 들고 와가지고 선물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죽어라고 맹자를 공부해서 아 지금 이 고려 시대는 패도의 정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니까 진정한 왕도 정치를 펼칠 만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왕실은 끝났고 이제 이씨의 나라다. 역성혁명. 성을 뒤바꾼다. 이런 게 이제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적용한 사례라고 봐야겠지. 자, 그래서 나이가 70세까지 장수를 하시다가 어, 돌아가셨고요. 현실 정치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맹자의 사상이 너무 그 뭐라고 하는 이상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당시의 왕들에게는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강한 통치력을 통해서 패도하는 시대에 이 누가 이 세상을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왕의 말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될 겁니다. 통일 군주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 진시황은 법과 사상으로 정복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지. 그래서 맹자의 사상이 이 시대에는 당시 전국시대라는 말 자체가 끊임없이 나라들 간의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일컫는 말이라는 점에서 맹자의 사상은 어, 적용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성취를 못했다고 해도 맹자의 사상은 살아남아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지침을 주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맹자의 주요 사상들을 몇 가지를 선생님 소개를 할 텐데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알아야 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인데 우리 맹자의 스승이 되는 자사의 저작인 중용.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편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아이고 책에 보면 천명 하늘이 명한 것을 지위성 천명이 하늘이 명령한 것을 일컬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솔, 성, 지, 위, 도. 그 본성을 우리의 하늘이 명령한 천명을
솔선, 그 따르는 것을 말해서 위도, 우리의 삶의 도리라고 한다. 수, 도, 지, 위, 교. 이러한 도리를 수양하는 것이 일컬어 가르침, 교육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맹자는 하늘이 명령한 거라는 거야, 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명령은 어떤 거냐면 선한 마음이래. 그러니 일단 인간이 하늘이 명령한 천지 만물에 부여한 본성은 선한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냐, 뭐 대체로 맹자 시대에 순자, 이름은 순경인데, 맹자보다는 좀 그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순자의 성악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예법으로서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자의 사상인데, 이 맹자 시대에는 사륙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이론이었어. 당시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인 거지, 사상인 거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맹자가 당시에 고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 고자라는 사람은 성무 선악. 성이라는 것은 선악이 없다. 인간의 본성엔 착하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환경에 놓으면 착해지고 나쁜 환경에 놓으면 나빠진다.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맹자하고 어떤 토론을 하냐면 보자가 물이 왼쪽으로 터놓으면 왼쪽으로 흐르고 오른쪽으로 터놓으면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결정돼 있고 좌우가 결정되고 위아래가 결정돼 있는 게 아니다. 그때 맹자는 좌우로 트는 대로 가기는 하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니.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고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환경 결정론, 인간의 선하고 악함이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천성이라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혹은 교육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일부 뭐 타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시대에는 이 전국 시대 끊임없이 전쟁이 인간의 사륙하는 이 시대에는 인간이 선하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거 말이 안 되게 된다. 그러면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맹자는 인간에게는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외웁니다. 불인인지심. 불인하다는 것은 뭐야? 참지 못한다. 이게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 두고 한다 할 때 그 참을 인자인데 불인하대 참지 못한대. 참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김성훈, 네. 성훈아, 맹자를 읽었나? 아니요, 아니요. 이런 씨. 구윤성, 근데 맹자를 좀 읽어봤나? 거의 읽긴 조금밖에 못 읽었어. 아,
거기 제나라 서와 선왕이 그 소 불쌍해서 안 죽이는 얘기까지 읽었나? 거의, 거의 못 읽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은서는 왜 안 들어와 그런데? 뭐 아프다고 안 들어. 어쨌든 어, 읽다 보면 맹자가 자꾸 반복한단 말이야. 이 불인 인지심. 인간으로서 차마 못하는, 야 인간인데 진짜 그건 못하겠다 이거 있잖아. 인간으로서 못하는 마음이 천성으로 인간한테 주어졌다는 거야. 어, 맹자는 인간에게는 인, 의, 예, 지혜, 사, 덕, 네 가지의 덕성이 있다는 거야. 네 가지의 도덕이 있다. 이는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는 정의로운 마음. 예는 예의를 지키는 마음. 지는 지혜로운 거. 인의예지의 네 가지의 덕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은 어지 사랑을 하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예의도 지키고 지혜롭기도 한데 뭐와 달리 금수들, 짐승들과 달리. 그런데 이것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야. 누가 줘서? 천명지 위성. 하늘이 명령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 그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그게 사단이야. 사단. 네 가지의 단서가 있다는 거야. 단서. 식은, 지심. 우리가 우물에 빠지는 아이한테 그 누구라도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일단 구한다는 거야. 그 측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 단서다. 의는 수, 오, 지심. 수는 부끄럽다라는 뜻이고 오는 밉다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남을 나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잘못된 사람을 보고서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예는 뭐냐? 우리가 예의 지키는 건 뭐냐? 사양지심이다. 사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친지들이 모였는데 이 오랜만에 본 친척 아저씨가 삼촌이 용돈을 막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뭐야 그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하잖아. 물론 사양 안 하지. 땡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사양하는 마음. 내가 배고프고 내가 급해도 어른한테 양보한다든지 내가 더 약한 사람이나 존중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다든지 이게 양보하는 마음이 사양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야 인간한테는. 지는 시비지심. 시 옳은지 비 그른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람이라면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측은지심이 있으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잘 봐봐.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무조건 있다고 했지. 그런데 뭐래?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는 잘 들여다보면 논리가 좀 다른 논리란 말이야. 과학적으로 인간 안에 착한 본성이 내재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마땅히 인간이라면 이때 인간은 뭐야?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이거지. 측은한 마음이 없는 놈은 그건 인간도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 싫어하는 마음이 없음, 수호지심이 없는 놈은 수치심이 없어.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럽지도 않아. 오는 남이 잘못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겨.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 사단이라는 게 없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예지, 사덕을 갖추기 위한 단서, 실말이다. 그래서 이게 현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잠재태 이런 건데 우리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어떤 씨앗? 측은, 수호, 시비, 사양에 씨앗이 있어서 그것들을 행할 때 바로 행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인의 예지라고 하는 실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음, 재민아, 김재민. 네. 그래, 재민이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 같으냐, 악한 것 같으냐? 그, 그, 그 성무선악인 것 같아요. 아, 성무선악 같아? 네. 태어날 때는 결정돼 있지 않다가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맞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음, 순자 같은, 그러니까 순경 같은 사람은 뭐에 집중한 본 거냐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기심이 있어서 남을 해치더라도 자기 이익을 뺏고자 하는 성질을 발견한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지. 이기심은 그리고 남보다 내 가족을 위하고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을 위하고 남의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우선적으로 위하는 거잖아. 그게 뭐 인간의 인지상정이지. 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씨앗으로 잠재태로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사륙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의 망한 시대에, 비인간적인 시대, 짐승보다 더 못한 시대에 맹자는 끝까지 이거를 고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거 믿자고.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어떤 선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자라고 하는 게 맹자의 성선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치양지라고 하는데 호연지기, 넓고 큰 마음. 우리에게는 맹자는 인간에게 양지와 양능이 있대. 양지 양능은 우리의 선한 본성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실현하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천을 해야지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양, 무슨 이 길을 양자에 뜻지.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은 기르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길러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우리가 시키잖아. 봉사 점수를 주기도 하고, 표창하기도 하고. 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선한 본성은 씨앗으로 있지만 그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뭐 십이지심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을 실현해 봐야 그 마음이 닦이고 커져가지고 제대로 된 그 대장부와 같은 훌륭한 사람,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마음을 호연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넓고 큰 마음. 이 호연지기는 길러 나가는 거라고. 수양해야 된다. 오늘 그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맹자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몇 군데가 있는데 선생님이 반절 정도 앞을 읽어와라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에 일단 제일 중요한 장면은 맹자가 등장하는 양해왕 상편에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나가지고 왔더니 양해왕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불원천리, 천리를 멀지 않다고 하시고 멀지 않게 여기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이익을, 무슨 이로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말한 거야. 선생님이 맹자는 까칠한 남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뭐래? 하필 왈. 왈은 말하다라는 뜻이 해일자를 뚱뚱하게 만든 왈자인데 왈리. 하필 왈리 이런단 말이야. 하필 왈리 있고. 아니 하필 이익을 말하냐. 너랑 나랑 만나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왕하고 지금 당시 최고의 철학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에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너는 왜 이익을 말하냐. 만승. 천자의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죽이는 것은 만승지국의 황제를 죽이는 것은 반드시 천승지국에서 나오고 승자는 땡큰데 전투수레가 만 대짜리의 나라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는 것은 반드시 천승지국에서 나오고 천승지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백승지가 땡크 100대짜리 나라에서 나오고 백승지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십승에서 나오고 한다는 거야. 뭔 얘기야? 그러니 이 네가 지금 천승인데 네가 왕인데 너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익을 통해서 만승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가 이런 이익을 추구하면 너 죽는다는 거야. 네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너를 섬길 거 아니냐. 그러면 너 죽이고 천승하고 싶은 애들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백승지가는 그 밑에에 또 십승지 선비가 또 얘네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하가 다 죽는 거잖아. 뭘 추구하면? 이익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너가 내 그 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북강병으로 만들어서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기대합니다. 이랬더니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나라도 보존 못하고 죽는다고. 오직 인과 오직 어진 정치와 의, 저스티스, 정의를 말할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맹자 구절이. 그러면서 맹자의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 이 양효왕이 한 방 먹었잖아. 그러니까 양효왕이 이제 자기도 뭐 좀 보여주려고 아주 훌륭한 그 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냥터를 만들고 높은 건물들을 막 세워가지고 여기를 맹자를 데려온 거야. 그 맹자 앞에서 좀 자기 부와 이 권력을 과시하는 거지. 이 사냥터, 이 정원, 이 건물들 이런 거 당신 같은 현자들도 당신 같은 그 현명한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즐길 줄 아십니까?
야, 니네도, 야, 너도 이런 것 좀 풍류 즐길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야. 요즘으로 치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같은 데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멋있죠? 이런 거, 그 철학자들도 이런 거 즐깁니까? 한 거야. 그랬더니, 맹자가 뭐래? 맹자는 이카치한 양반이야. 현명한 사람이라야 즐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옛날에 요순 시대에 요임금이 이 전설 속의 훌륭한 임금이 성인이 넓은 사냥터와 넓은 궁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낙원을 만들고 했는데 백성들이 빨리 궁궐을 짓자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 궁궐 빨리 짓자. 우리 임금님이 노는 이 궁궐 빨리 짓자. 더 아름답게 짓자. 왜? 여민동락. 예, 니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가면 맨날 써 있는 게 이 여민동락인데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야. 제대로 즐기는 거는 어떻게 즐기는 거야?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거다. 요임금의 백성들이 왜 임금의 궁궐을 빨리 짓고 더 아름답게 짓고 임금의 사냥터와 임금의 숲을 왜 관리하고 했을까? 요임금이 누구나 와서 함께 놀자고. 지 혼자 놀라고 높은 건물 짓겠다고 지 혼자 피라미드 져가지고 나만 니네 수천 명이 뼈 빠지게 수만 명이 뼈 빠지게 해가지고 지면은 자기 무덤 하겠다고 시키면 어떻게 할지 뻔하잖아.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요임금은 어떻게 했다고? 이거 잘 만들어서 우리 같이 놀자. 백성들도 와서 사냥하고 백성들도 와서 낚시하고 그리고 누대에서 니네도 놀아라. 그러니 우리 이거 빨리 만들고 같이 놀자라고 했겠지 백성들이. 백성들이 즐겁게 그렇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우리 임금님 집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임금님의 사냥터 멋지게 갖고 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뻐기려고 했던 양해왕은 한 방 또 먹는 거지. 너는 네 궁궐 자랑할 게 아니고 이 궁궐 너 혼자 쓰고 있잖아. 이 사냥터 너 혼자 쓰고 있잖아. 이건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즐겨? 백성이 자발적으로 빨리 만들고 싶어 하고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야 즐길 줄 안다. 백성과 함께 즐길 줄 아는 것이 제대로 즐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임금 꼽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하도 그 이 꼽을 주니까 맹자가 찾아오니까 양의왕이 너희 유자들은 니네 유학자들은 왕을 신하가 왕을 죽이면 불충한 것이라고 하고 이 유학자들은 신하가 왕을 죽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맞냐? 그랬더니 맞다. 당연히 신하된 사람은 임금을 죽이면 안 된다. 불충한 거다 그건. 충성스럽지 않은 거다. 그래 꼬투리를 딱 잡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너희가 성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주나라 문왕과 주무왕은 그 황제 나라였던 상주를 죽이고 황제가 됐고 신하였지만 한왕 역시도 그 걸왕을 죽이고 자기 신하가 임금 죽이고 혁명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란 말이야. 니네 유학자들이 맨날 주나라 문무왕과 주공과 공자 그다음 요순 우탕 탕왕을 칭찬하면서 그 임금인 주와 거를 죽였던 사건은 어떻게 해석할래? 이렇게 한 거야. 이수
이소금, 네, 네. 맹자가 그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나? 네, 좋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적이라고 하고 남의 물건을 뺏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백성들 것을 뺏고 백성을 죽이고 한 필부, 보통 남자를 성인들께서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신하가 왕을 죽였단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런단 말이야. 이수옥은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적이라고 네, 하고 사람은 물건 뺏는 걸 도라고 하는데 네, 나는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일은 들은 적이 없고 그런 도적 같은 필부를 주 문무왕과 탕왕이 죽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라고 했다고 왕한테. 이건 무슨 뜻이야? 이수 살아있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서연? 장서연? 네, 지금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나? 네. 지금 맹자의 말은 무슨 의도로 한 얘기야? 음,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하가 왕 죽이면 니네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니네가 존경하고 성인으로 모시는 이 혁명을 통해서 그 자기의 왕을 죽이고 좋은 나라를 세운 이 사람들을 반증 사례로 가져오면서 맹자를 공격한 거야.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얘네들이 백성들을 죽이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아서 역성혁명, 얘네가 혁명한 것이니 얘네는 왕이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얘네는 황제였고 얘네들은 그 제후국기였는데 황제를 죽이고 얘네가 황제가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신하가 왕 죽인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뭔 얘기야? 왕이 똑바로 정치를 안 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하면 혁명 당해가지고 죽어도 그것은 신하가 왕을 죽인 게 아니라 그것은 필부, 도적 같은 필부, 보통 사람을 살해한, 징벌한 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소, 네, 이해가 되나?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맹자는 어떤 사람 같아?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 같아요. 똑똑한 사람 같다고? 네, 저런 식으로 말을 이제 재치 있고 저렇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걸 보면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똑하지만 네, 왕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함정을 판 거란 말이야. 니네 유자들 말로는 신하가 왕 죽이면 안 된다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니네가 모시는 성인들이 다 신하였는데 왕 죽이고 지네들이 왕 된 사람들이잖아. 라고 했더니 그 전에 왕들은 사람 죽이고 사람 수탈하고 백성 못 살게 군 것들이어서 그놈들은 죽여도 된다고. 그래서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걔네들은 애시당초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맹자라고 하면 굉장히 당시 위대한 사상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명나라 주원장이나 뭐 이런 이 왕들은 황제들은 맹자라는 책을 금서로 지정해가지고 맹자를 읽지도 못하게 하고 했단 말이야. 뻔하잖아. 왜? 백성 수탈하고 백성 괴롭히는 왕은 죽여도 괜찮다는 사상을 누가 가르치고 싶겠냐, 어떤 왕이.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는 이 맹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오늘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와 대장부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나라 선왕이 이 소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이 소를 희생으로 죽여서 희생제로 삼아서 이 에밀레종 같은 등치는 이 종을 새로 만들면 여기다 소 피를 바른단 말이야. 이걸 흔종이라고 하는데 소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제나라 선왕이 야, 그 소를 내버려둬라. 나는 그 소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 죄 없는 시 죽는 곳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차마 못 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나라 선왕한테 맹자가 당신도 좋은 왕,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용기 내십시오. 인의의 정치 하면 됩니다. 사람 안 죽이는 정치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 선왕이 야, 저 진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지난번에 호흡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내가 들었는데 왕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했다고 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이 양역우 양으로 소를 대신하다. 바꾸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제나 선왕이 그 소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다고 흔종은 안 할 수는 없고 제사로 지내야 되고 실용적으로 피를 바르는 그 기능성도 있으니 양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욕하더라는 거야. 에휴, 쪼잔하게 비싼 소 안 하고 싼 양으로 바꾸라고 했구나. 했더니 맹자가 그거 나는 이해한다. 당신이 소는 받고 눈앞에서 받고 그 죽을 양은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네 눈으로 본 이 소가 죽는 것은 차마 못 보겠어서 그렇게 한 것인 것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너의 마음을. 그러니 그 차마 죽음을 보지 않는 차마 죽는 것을 죽으러 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뭐야? 측은지심이지. 당신한테 눈은 앞에 본 소를 불쌍하게 여겨서 죽음을 구원하는 측은한 마음. 이게 뭐야?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 아까 얘기한 불인 불인 인지심이지. 차마 못 참겠어. 인간의 마음으로는. 차마 인간의 마음으로 못 참는 불인인지심이 당신한테 있다는 걸 들었으니 나는 당신이 충분히 그것을 확장시켜서 확충해서 호연지기로 이끌어내서 좋은 왕, 사람 안 죽는 나라 만드는, 사람 죽이지 않는 나라 만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지금 러시아의 푸틴, 어, 러시아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영토를 넓혀가지고 더
그 풍요로운 나라가 될지는 몰라도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서 계속 희생시키고 죽이면서 얻어낼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네 나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고한 그 옆에 나라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과연 이런 나라를 이끄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북한의 김정인 같이 지금 백성들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쟁기를 만들어도 천차를 파네. 쟁기를 녹여서 사람을 굶는데 무기를 만드는 저런 왕들, 저런 통치자들, 리더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국시대의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호통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 맹자의 사상을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아니지, 물론. 이게 서구식의 데모크라시의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우리의 동아시아의 전통 속에서 이 맹자의 사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를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런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방식을 정치 체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점에서 맹자의 사상은 강력한 거지. 맹자는 이 사직이라고 하는 사직단이 있는데 사직단은 이 농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사직단은 다시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된대. 농사신한테 제사 지내가지고 풍년 들 줄 알았더니 풍년이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정성껏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예의가 틀린 게 있는지 내가 신한테 경건하지 못한 게 있는지 살피고 다시 제사 지내. 또 제사를 지냈는데도 농사가 흉년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사직단을 뽀개버리라는 거야. 뽀개고 다시 지으래. 신은 갈아치우는 거야. 신은 갈아치워. 우리가 정성 다했는데도 제대로 효험을 안 보여주면 사직단을 뭉개버리고 다시 지어서 다른 신 모신다는 거야. 그런데 백성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굶어도 백성은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맹자의 사상을 보면 우리가 서양식 민주주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왜 이런 전통들이 있을까? 백성을 중시하는 전통들이 왜 있을까라고 하면 분명히 유구하게 내려온 유학의 전통 안에 공자 맹자의 사상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선이 지탱을 하고 있었고 조선의 선비들이 기본적으로 맹자를 조선의 선비들은 외우고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까지도 완전히 외워져서 뼛속까지 각인된 상태에서 그때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뭐 윤순이, 신훈이, 동혁이니 뭐 시은이니 간에 벼슬에 나간 사람은 툭 건들면 맹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툭 건들면은 성경책 얘기 나오고 스님 툭 건들면은 불경의 부처님 말씀이 나오듯이 완전 맹자에 절여져 있는 어떤 인간들인 거야. 조선의 선비들이라는 사람들은. 작은 맹자들로서 구성을 하는 거지, 세상을. 그것이 물론 이제 폐단도 있고, 이게 무조건 뭐 모든 사상은 이 도그마, 진리일 수 없다는 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도그마가 없는 열린 사회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맹자 역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단지 옛날에 고리타분한 공자 맹자말 하는 그런 유학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정신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닦아서 좀 배워야 하는 다시금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맹자한테 있다는 것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고 선생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맹자란 책을 고전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맹자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 맹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과 사회의 모습을 규정한단 말이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이런 말들이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은 교양으로서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대장부장인데요. 어, 등문공, 맹자 등문공 편 우리가 다 읽었을 텐데 어, 반절 이전에 있는 편이야.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면 이 떳떳한 사람이야. 떳떳한 사람. 그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요즘 세상에는. 이 사내 대장부가 할 때 많이 쓰던 말인데 이 대장부는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제자들이 맹자한테 아주 뛰어난 그 외교술을 썼던 장의라든지 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러 나라의 외교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이 외교술사들이 이 사람이면 대장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하나도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훌륭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한데 뭐라고? 천하의 광거.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한데 좁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화토의 넓은 곳에 거하고 이 설 때는 어디에 서 있냐면 천하지 정위 바른 곳에 서 있다는 거야. 나쁜 편 안 들고 바른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행할 때는 그 실천을 할 때는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살아야 돼? 넓은 곳에. 숨어 살지 않고 넓은 곳에 살고. 어디에 서 있어야 돼 항상? 누구 편에 들어야 돼? 바른 곳에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누가 봐도 큰 도리라고 생각하는 도덕에 맞는 아까 인의 예지를 행하고 득지. 그 뜻을 얻으면 그러니까 내가 천하지 완거하고 이 천하지 정의하고 행 천하지 대도를 실천하는 그 내 의지와 시대가 맞으면 이게 득지하면 하면 내 이런 뜻이 세상에 적용되면 여민유지 백성과 더불어 그것을 말미암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바른 뜻과 바른 사상, 바른 견해를 백성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백성들이 늘 내 뜻을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 도덕지. 그 뜻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나 이해하지 못해. 백성들이 다 타락했을 수도 있잖아. 일제강점기 같은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친일파가 득세하는. 나치 치하의 독일처럼 제정신 가진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다가 그 편 들어가지고 친일파 되고 그 편 들어가지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나치 되는 거지. 같이 홀로코스트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득지. 뜻을 얻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독행기도. 그 길을 이 대도의 길을 독행 홀로라도 한다. 남들 안 하면 혼자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떳떳한 사람이라고. 부귀가 부유하고 귀족되는 세속적 욕망이 혹시 그 사람이 부자 되거나 그 사람이 귀족이 되더라도 불능음 그를 음탕하지 못 않게 만든다는 음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불능 캔 나시잖아. 부귀가 그 사람이 부자 되든 그 사람이 귀족 될 수도 있어 대장부가. 하지만 그의 부유함과 그의 높은 지위가 그를 음탕하게 만들지 못하고 빈천 그가 혹시 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불능이 그의 대도를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 가난하고 천한 신분에서는 못할 일이 없지. 내 새끼 굶어 죽는데 내가 배고프고 천하게 떨어지는데 나쁜 짓해도 한단 말이야. 장발장의 마음이 있지 우리에. 그런데 대장부는 떳떳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귀도 그를 음탕하게 못하고 빈천도 가난과 천함이 그의 마음을 옮기지 못하고 위세와 무력으로도 그를 굽히지 못하고 위세로 누르거나 무력으로 때린다고 굽신거리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차지 그런 사람을 일컬어 말해서 대장부라 한다. 떳떳한 사람은 어떤 거야? 거천하지 완고하고 입천하지 정의하고 행천하지 대도하고 득지 여민 유지하고 부득지 뜻을 얻지 못하면 독행기도 그 길을 홀로라도 가고 부귀가 그를 음탕하게 하지 못하고 부귀 불능은 빈천 불능이 가난과 천함이 그를 마음을 옮기지 못하고 위력과 무력으로 그를 굽히지 못하니 이런 사람이 바로 대장부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텐데요. 책을 똑바로 읽어야 돼, 얘들아. 열심히 읽어가지고 뭐 그래도 큰 틀에서 선생님이 맹자의 캐릭터나 맹자의 사상이나 맹자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가르쳤으니까 그런 맥락을 좀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열심히 나머지도 꼼꼼히 잘 읽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래.